안녕하세요. 다변수 스터디 더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저희가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주차여서 2주 전에 저희가 연습 문제 5에서 4번까지 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연습 문제 5에 5번과 6번 문제를 풀고 이제 이 연습 문제 6으로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뭐 이미 녹화하기 전에 선생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이제 구하기는 했으나 이번 주차에 제가 좀 많이 공부를 못해서 이 문제 푸는 그런 이렇게 진행을 좀 선생님들께 이번 주 좀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이번 주차만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서 저희가 십시일반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하는 데까지만 하고 오늘 만약에 조금 저희가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으면 좀 빨리 끝내고 더 준비를 해서 뭐 2주 후에도 문제를 또 좀 같이 풀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는 데까지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서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기 시작을 했고요. 어떻게 풀고를 떠나서 이거 문제 자체를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그 단계에서 제가 약간 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벽을 넘기가 조금 힘들어서 문제를 좀 푸는 게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을 이제 했는데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 좀 들어보면서 제가 도대체 어느 부분을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지를 좀 저는 저 스스로가 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문제를 한번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5번 문제를 이제 풀 차례거든요. 그래서 5번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세 평면의 관계를 판단하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보시면 우선은 뭐 뭐 평면 세 개의 평면이 주어지게 되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평면 위에 있는 교선을 포함을 하면서 세 번째 평면의 수직인 새로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5번, 6번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풀려고 계속 제가 시도를 하기는 했거든요.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서 교수님의 그 렉처 노트를 좀 보면서 제가 따라가 보려고 노력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어떤 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감은 좀 잡히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제가 이제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평면에 있는 교선을 포함하면서 세 번째 평면은 또 수직이어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약간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감? 정리 자체가 좀 안 돼 있어서 이걸 선생님들께서 설명해 주시는 거를 좀 들어보고 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문제 5번 설명 좀 도와주실 분 계실까요?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 힌트를 주시기는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어, 네. 맞게 푼 건지 모르겠는데 음, 제가 한번 잠시만요. 약간 네. 저도 지금 익숙한 상태가 아니라서 제 풀이를 좀 띄워놓고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네. 음,
그래서 이번을 보면 제 평면 두 개가 있고 그 평면 두 평면 위에 있는 교선을 먼저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의 평면이라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 평면의 수직인 새로운 평면을 구해라. 이 음. 기호를 어떻게 읽는지 안 찾아봤습니다. 네, 저도, 저도 잘 몰라서. 그러면 이 평면 P1과 P2의 조선을 먼저 구하면 될 것 같은데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3이다.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1이고 저번 시간에 뭐냐 그 교선의 파라메트릭 방정식을 구할 때 제가 했던 방식을 써보면 x와 z를 y에 대한 y에 대해 푼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보면 네, 음, x 플러스 y 플러스 z 2x 2x군요.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 네. 그러면 음,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x 마이너스 2y는 2가 되고 아니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x는 2y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의 식에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6이 되고 여기서 아래 식을 빼면 이니까 y 아니지 3y 플러스 z는 5 그러면 맞나요? 잠시만요. 3, 3y 플러스 z는 5 그러면 z는 3y 마이너스 3y 플러스 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즉 계산이 틀리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우리가 x도 y에 대해서 구하고 z도 y에 대해서 구했는데 그러면 이제 x, y, z의 순서상을 어, 2y 플러스 z2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5로 둘 수 있고 여기서 y라고 하는 걸로 다 똑같이 나타냈으니까 y를 그냥 t라고 두면 2t 플러스 2t 마이너스 3t 플러스 5로 둘 수 있고요. 네. 벌써 제가 띄워놓은 제 풀이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뭔가 앞에서 그때 풀면서 계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아, 이제 t가 있는 식이 있고 없는 성분이 있잖아요. 네네. t가 있는 성분을 빼내면 2, 1, 마이너스 3, t에 플러스 2, 제로, 5 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교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교선은 2,0,5를 지나고 근데 그 방향 벡터가 2, 1, 마이너스 3인 파라메트릭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음, 여기까지 해놓고 그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제3의 평면인 x 플러스 y 마이너스 2z는 1의 수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평면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평면이 갖고 있는 법선 벡터가 있을 텐데 그 다른 평면이 방향이 수직이니까 법선 벡터끼리 서로 수직이 될 거고 음, 음, 그러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파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파이의 법선 벡터는 그 P3의 법선 벡터의 수직이다 라고 할 음,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P3의 법선 벡터의 수직이다. P3의 법선 벡터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구할 수 있잖아요. 네, 네, 1, 1, 마이너스 2. 예, 이제 여기에 수직이다 인데 잠시만요. 네, 2, 1, L의 방향 벡터가 교선, 교선을 포함한다. 그쵸. 그 보면 평면 P1과 P2에 있는 교선을 P3가 포함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P3라고 했을 때 P3가 한 교선을 포함한다는 거는 교선이 이렇게 이제 이 평면 위에 있다라고 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교선은 결국 법선 벡터의 수직이니까 음, 그러면 우리는 그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의 수직인 두 벡터를 알게 된 거죠. 그 파이의 수직인 두 벡터는 P3의 법선 벡터가 일단 하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 교선의 방향 벡터도 이 파이의 법선 벡터의 수직인 거죠.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이 방향이든 뭐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이 벡터 위에 있을 거고 그거는 법선 벡터의 수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파이의 법선 벡터는 1, 1, 2 마이너스 2에도 수직이고 이 교선의 방향 벡터인 요거죠. 네, 2, 1, 마이너스 3에도 수직이기 때문에 두 개를 외적해버리면 법선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음, 외적을 하면 음, 잠시만요. 앞에 걸 좀 지우겠습니다. 음, 음, 이 두 개를 외적을 하면 네, i, j, 그다음에 k가 있고 1, 1,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i 써줘라. i의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그다음에 마이너스 j의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네, 플러스 k의 1, 1, 2, 1 이렇게 음, 되고 그러면 i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j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k의 1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아니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 계산이 맞는지 전혀 아,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는 법선 벡터를 구한 거고, 법선 벡터도 알고, 우리는 평면 위의 한 점도 알죠. 왜냐면, 뭐냐, 2,0,5가 그 직선, 교선이니까, 그 교선이, 그리고 이 평면 위에 있으니까, 이 교선 위에 있는 한 점은 평면 위에도 있는 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 1,1,1이라는 법선 벡터도 알고, x 마이너스 2, y, z 마이너스 5로 그 평면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마이너스 x 2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5는 0.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7. 이렇게 얘를 구할 수 있다. 네, 계산은 틀릴 수 있는데 그냥 흐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평면, 두 평면의 교선을 파라메트릭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그 파라메트릭 방정식에는 결국에는 교선 위의 한 점과 방향 벡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어진 조건이 평면 P3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새로운 평면의 수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평면과 이 평면이, 그러니까 서로 수직이면 서로 법선 벡터가 수직일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파이의 법선 벡터는 P3의 법선 벡터의 수직이다 라고 하는 정보랑, 그 이 파이 위에 이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결국 법선 벡터의 역시 수직이니까, 우리가 수직인 두 벡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그 이제 P3의 법선 벡터 두 개의 동시에 수직인 거죠. 그러면 그 두 개를 외적하면 파이의 법선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제 평면 위의 한 점만 알면 되는데, 이 직선 위의 한 점은 평면 위의 한 점일 테니까 그 직선 위의 한 점인 2,0,5를 통해서 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거나 약간 이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상한 거는 아니고, 그냥 네, 제가 잘 이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건데, 이 문제에서 그 새로운 평면 파이와 그 다음에 세 번째 평면, 그러니까 P3가 서로 이제 수직이어야 한다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실 때, 요 그래프를 가지고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 제가 거기서 약간 살짝 놓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해를 했어요. 새로운 평면이랑 P3가 수직이어야 음, 하니까, 네, 이제 이 P3의 이 법선 벡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아니까, 그거 네, 하나 체크하고, 그 음, 다음에 방금 이 2, 1, 마이너스 3, 얘도, 지금 법선 벡터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 거죠. 얘가 법선 어, 벡터의 그 파이의 법선 벡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파이고, 그 네. 파이의 법선 벡터의 수직이다. 파이의 법, 파이의 법선 벡터의 수직이다? 네. 예를 들어서 파이의, 파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파이잖아요. 네네. 파이가 이 교선을 포함한다. 네. 그 P1과 P2의 교선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파이 위에
교선이 뭐 어떤 형태로든 있는 모양일 텐데, 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평면 위에 있는 선이니까, 결국은 법선 벡터와는 수직인 게 되는 거죠. 음, 평면 위에 딱 붙어 있으니까. 이제 앞에서 보면 이게 평면이면 그 직선은 이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 음, 어떤 방향이든. 근데 법선 벡터는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는 이게 뭐 직선이 어떤 방향으로 사실은 있든 이 평면 위에 있으면 법선 벡터와 수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아, 저도 살짝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를 좀 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네.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다름은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교선을 포함한다는 게 결국에 아까 그 평면 위에 교선이 있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교선과 수직하는 거는 이제 이 음. 평면의 법선 벡터일 거니까 네. 거기까지도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법선 벡터와 네. 그 이제 P3에 있는 법선 벡터랑 네. 수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방향이 앞뒤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괜찮은 건가 싶어가지고 순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원래 평면이다. 법선 네네. 벡터가 그렇다라고 하면 뭐 다른 평면이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어, 그 이건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 싶어가지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법선 벡터를 구하려면 그 뭐야 평면 방향을 아니까요? 평면이 있을 그 평면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외적을 구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두 벡터를 알고 있고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가 이제 법선 벡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뭐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두 개만 최소한 알면 되는데 우리 네. 이미 그 직선의 방향 벡터라고 하는 하나의 벡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P3의 법선 벡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수직인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수직인 벡터가 결국은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 P3의 법선 벡터는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수직이기만 하면 다 법선 벡터니까. 근데 그냥 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이 개수들을 벡터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그 그쵸, 많은 그쵸. 법선 벡터들 중에 1, 1, 마이너스 2를 뽑은 거죠. 음, 얘를 우리가 알고 이 그 직선의 방향 벡터도 아니까 이 두 개를 외적하면 결국은 평면의 법선 벡터다. 이고 만약에 이제 이 P3에서 다른 법선 벡터를 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걔를 똑같이 얘랑 이제 외적하면 결국은 그 파이의 법선 벡터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교선에서, 교선에 포함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한 가지가 좀 포인트고, 두 번째는 새로운 평면에서의 그 외적을 계산하는 걸 캐치하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음,
감사합니다. 제가 맞게 풀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틀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앞부분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그 외적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 번만 혹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외적을 아, 어디서, 네, 적용해 볼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적을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그 파이의 방향을 구하려면 이제 외적이든 뭐 다른 법선 벡터든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방향 벡터의 외적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우리가 결국은 법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 두 개만 구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교선의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게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뭐 얘가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 평면 위에만 있으면 다 교선의 수직이니까 그 법선 벡터의 수직이니까 네, 그 이 직선의 방향 벡터로 법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하나 알았고 또 하나만 알면 되는데 그거는 이 P3의 법선 벡터 역시 이 파이의 법선 벡터의 수직인 거죠. 그 두 개가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법선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두 개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하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고 하나는 다른 평면의 어, 그 P3의 법선 벡터. 네,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외적해버리면 결국은 그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파이의 법선 벡터가 나온다라고 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풀다 보니까 제가 이 교선을 포함한다는 개념을 엄밀하게 찾아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선을 포함한다라고 하는 게 이 평면 위에 교선이 아이고, 이렇게 놓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약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방향이. 근데 저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풀긴 했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교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찌됐건 그 평면을 지나가니까 그것도 포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우선 이렇게 풀었습니다. 네. 어, 저도 좀 이거 생각을 좀 해보면서 다시 문제를 좀 풀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어, 저는, 제가 좀 더 풀어보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혹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은 또 디스코드에다가 질문을 남기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5번 문제 관련해서 추가로 또 그 질문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보충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음, 그러면 우선 없으신 걸로 알고 우선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파라메트릭 직선과 평면 방정식 간의 변환이라는 그 제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두 개가 소문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혹시 6번 문제 그 풀어보신 선생님 혹시 계실까요? 혹시 6번 문제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분이 계실지. 저는 A를 못 풀었습니다. 네.
그럼 우선은, 네. 그럼 A 문제는 우선 남겨두고, 그러면은 B, B 문제 그러면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설명하는 게. 근데 선생님 방금 어떻게 그 매주 하는 거 보시는 거예요? 전 문제 5번 문제에서도 풀긴 했는데 답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아, 근데 네. 그 풀이 과정은 뭐 비슷하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한 설명 번 엄청 깔끔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쏙쏙 들어갔는데. 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네, 계속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방향 그냥 대충 푸는 순서만 아, 맞춰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 잠시만요. 네. B를 하면 위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 중에 하나를 벡터적 또는 대수적으로 유도하시오인데 네. 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직선을 보면 네. L의 t가 이제 그 아까처럼 t가 있는 방향 벡터의 영향을 받는 성분과 그냥 이제 그것과 그렇지 않은 성분으로 나눠보면 1, 2, 0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t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즉 결국에는 그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라고 볼 수 있는데 음, 그쵸?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음, 음. 그러면 뭐 이 L이 있을 때 L이 향하는 방향이 1, 마이너스 4, 4의 벡터로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위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그 평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벡터랑 수직이면 되는 거죠. 음. 접선 벡터가. 근데 이 수직이라고 하는 게 그 아까처럼 다른 벡터가 하나 있어야 거기서 우리가 뭐 외적을 구하든 뭘 하든 해서 그 평면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벡터는 그냥 이 그 방향 벡터의 선형 독립인 벡터를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러면 그냥 제일 쉽게 뭐 1, 2,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냥 딱 봐도 선형 독립이니까 음, 음, 음.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외적을 하면 이제 또 외적의 시간이 왔습니다. 4, 1, 2, 3. 3. 네. 저는 항상 이 행렬식이 계산 자꾸 틀려요. 아, 그래서 1, 4, 1, 2, 그다음에 마이너스 J, 1, 4, 4, 1, 3, 3. 플러스 K, 음,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4, 1, 2 1, 2. 네. 하고 했을 때 그러면 어, I i가 지금 마이너스 4, 4인가요? 예, 맞아요. 예, 여기가 마이너스 네, 4. 맞습니다. 이렇게. i죠. i니까 아, 마이너스 4, 여기가 맞아요. 4, 우리가 여기가 2, 3 2, 3. 네, 이렇게 되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틀린다고 하고 바로 틀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J,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음, 그러면 마이너스 20, 7 7, 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평면의 법선 벡터를 구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이제 이 평면 위에 한 점만 구하면 되는데 이 평면 위에 한 점은 그냥 이 직선 위에 한 점이 당연히 평면 위에도 있을 거니까 1, 2, 0을 그냥 잡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평면 P는 그 법선 벡터 7, 2와 x-1, y-2, z는 제로로 이제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플러스 20x 27y 플러스 14 2z는 제로 음, 그러면 20x 마이너스 7y 2z는 6 음. 맞는 거. 풀 때마다 식이 달라지는 제 자신이 웃기고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법선 네. 벡터 두 개를 구하고 그 법선 벡터로 평면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평면 위에 있는 한 점을 구하면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한다라고 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A에서 얘기하는 그 T를 제거해서 해당 직선을 만족하는 X, Y, Z 사이의 등식이라고 하는 게 잘 문제가 뭘 음, 이야기하는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음, 네, 전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음, 저 이 B번에서 살짝 조금 그 제가 아직 놓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그 해당되는 직선을 네. 이게 이 평면이 무조건 포함하게 되는 게 맞나 조금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은데 혹시 조금만 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잠시만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의문이 이 직선이 있죠. 직선을? 네,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있는데 네. 우리가 그냥 아무 벡터나 잡아도 그게 이 평면에 포함되는 게 맞느냐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저도 풀면서 약간 저랑 비슷한 의문이신 건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이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선형 독립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이 방향으로 가는 벡터가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아예 밑으로 가는 벡터다. 음, 그냥 이게 수직이라서. 라고 하면, 우리가 그 벡터로 잡았다라고 하면, 이 둘의 수직인 뭐 이런 벡터가 법선 벡터가 되겠죠? 네. 화면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것도 원래의 벡터는 포함하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똑같은 벡터인데 뭐 이 옆에 이렇게 그냥 있는 벡터를 우리가 잡았다. 선형 독립인 벡터를 그러면 뭐 우리가 흔히 외적 구할 때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아, 그거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평면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쵸, 똑같은 그쵸.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이 벡터를 포함하는 거니까 결국은 다른 벡터 하나의 방향은 선형 독립이기만 상관없지. 하면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선형 독립을, 음, 음, 네, 된 것 같습니다. 음, 해당되는 법선 벡터를 찾고, 벡터는, 음, 이게 뭔가 저도 이 개념이 처음에 되게 약간 직관적으로 안 와닿았던 것 같거든요. 네. 뭔가 다른 벡터를 아무 방향이나 잡아도 그거로 평면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막 음. 혼자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아, 돌려가면서, 그냥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이해했던 것 어, 같습니다. 음, 음, 어차피 두 벡터의 외적이 수직이니까, 음, 음, 해당되는 수직인 외적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을, 네, 머리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그 벡터가 갖는 기하학적 의미는 주어진 방향 벡터의 수직이겠죠? 음, 그 그쵸. 평면의 방향을 법선 벡터의 방향이라고 가정하면 음, 주어진 방향 벡터와 수직이고 음, 특정 점을 지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저는 직선 위에 있는 음, 점만 음, 음, 지난다. 음, 그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음, 음. 네. 네. 저도 잘 문제를 풀어주셔서 잘 이해가 됐습니다. 어, 제 기억으로 최승희 선생님께서는 A를 푸시고 B를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 두 둘이서 이렇게 상부상조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 아, 나가야 하셨나 보네요? 최승희 아닌가? 선생님 오늘 못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뭐, 그런가요? 그렇구나. 그러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습니다. 그럼 혹시 또 6번 문제 관련해서 혹시 뭐 또 질문이나 뭐 코멘트 같은 거 해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음, 그러면 우선 없으시면은 우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연습 문제 이제 6번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넘어가게 될 건데, 혹시 연습 문제 6번을 많이 풀어보셨는지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떠신지. 지금 최성기 선생님께서는 그 올려주셔서 디스코드에 그 제가 이제 올려주신 걸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연수문 6번을 풀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그럼 계속 이렇게 최성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지금. 음, 사실 뭐 네, 제가 푼 선에서는 네, 설명은 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 네. 정미영 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네네. 의견대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뭔가 네. 더 사실은 이제 혼자서 시간을 갖고 풀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 그리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서
네. 어떠신가요?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같이 한번. 네, 저도 그 6번 과제 연습 문제 한 네. 2번까지는 풀었는데, 아, 네. 이거 가면 갈수록 저도 공감되는 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약간 이제 좀 시간도 오래 들고, 그래서 풀기는 했는데 설명은 좀 못하겠거든요. 아, 네네. 근데 저는 방금 문제, 연습 문제 5-6번 있잖아요. 예, 예. 그거의 A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어, 근데 이게 어. 맞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같이 한번 검증을 좀 틀린 것 같긴 희소식입니다. 한데. 예, 네,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자, 네, 먼저 그 직선이 주어졌는데, 직선의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4 이렇게 주어졌고, 음,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던 거는 음,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이 있고 평면들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 요게 이제 방향 벡터인데 그게 이제 그 수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 이렇게 직선이 하나가 있고 이 위에다가 저는 평면을 상상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상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잡았다고 하면 음, 여기서 수직인 관계를 한번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직선 LT랑 요 주어진 평면 하나가 수직인 관계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어, 이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의 교차를 의미한다라는 게, 저는 이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들의 임의의 평면들을 구해라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뭔가 그런 평면들이 상상을 할 때 좀 수월했던 거는 저는 요 L이라는 이 벡터를 약간 쇠꼬챙이, 쇠 막대기로 생각을 하고 음, 거기에 지금 하나의 그 평면, 판때기가 붙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그 음, 상황에서 이 쇠꼬챙이를 손으로 뱅글뱅글 돌리면 요 판때기가 같이 뱅글뱅글 돌아갈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는 모두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의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여러 평면들 간에서 어, 관계를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어, 수직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저는 그런 임의의 평면들 위에 있는 벡터 V1이라고 할까요? 예. V1을 그냥 임의로 한번 잡아봤어요. A, B, C. 그렇게 하면 이 V1과 처음에 방향 벡터였던 요 D와의 내적을 구한다고 하면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플러스 4C가 음, 0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한번 설명드려보면 이게 결국에는 A, B, C라는 임의의 실수가 주어졌을 때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모든 것들이 저는 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평면들의 법선 벡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근데 요거는 그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면 음, 예를 들면 여기서 하나를 그냥 넣는 거죠. 여기 A에다가 A, B, C를 임의의 값을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음,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플러스 4가 되고. 잠시만요. 네, 넣어볼까? 그럼 일단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4, 네. 2, 1을 넣으면 요식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보면 여기가 4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4가 돼가지고 0이 된다. 라는 걸 하나 그냥 임으로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구해보면 4,1,2가 이제 될 거거든요. 그래서 4 넣으면 마이너스 4 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4, 2 하면 8.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임의의 법선 벡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1, 2, 0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 2, 0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서 요런 잠시만요. 1,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네요. 1, 2, 0이 뭐 어딘가에 하나 있다고 하면 음, 평면이라는 게 평면을 정리하는 거는 뭐 저희가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점 하나랑 법선 벡터 하나 있으면 평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음. 했고 네, 그래서 임의의 평면 하나를 잡는데 그 평면의 법선 벡터를 저는 첫 번째 거 요 마이너스 4,2 마이너스 4,2, 1을 법선 벡터로 가지면서 요 1, 2, 0을 지나는 그러니까 점 하나랑 법선 벡터가 주어졌으니까 그 평면을 표현을 한다고 하면 1, 2, 0에서 그 평면에 있는 임의의 점을 V2라고 한번 해보면 V2의 내적을 여기다가 하는 거죠. 마이너스 4, 2, 1 하면 0이 된다. 라는 게 평면이 하나가 나온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1, 0, 1, 2, 0 마이너스 V3라는 임의의 그 또 다른 평면 위의 점을 V3라고 하면 이 것과 두 번째 있던 요 4, 1, 2죠. 4, 1, 2를 내적해도 0이 나온다. 라고 해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식을 얻었고 요걸 이제 전개하는 게 조금 계산을 해야 되긴 하는데 음, 한번 빠르게 해보면 1 마이너스 V2x 콤마 2 마이너스 V2y 콤마 0 마이너스 4, 2, 1을 내적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v2 x 플러스 4 마이너스 2v2y 플러스 vz는 0 해서 하나의 식이 나온 게 위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나온 게 4 v2x 마이너스 2v2y 플러스 vez는 0. 아,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한 거는 이렇게 나왔고, 저는 여기서 v2x, v2y, v2z 요거가 이제 안 와닿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v4x-2y 플러스 z는 0 이렇게 바꿨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저는 평면이 하나가 정의가 된 거고 저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이 하나가 정의가 된 거고 이 식은 지금 또 제가 적기는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아래 것도 동일한 방법을 거쳤을 때 제가 구했던 거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6 나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립방정식 하듯이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겠는데. 아무튼, 요렇게 표시를 하면, 어, X, Y, Z 사이에 두 개의 등식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교차하는 평면들의 의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일반형 방정식이라는 게 제가 뭔지는 몰라가지고, 이게 일반형이 맞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게 그 두 개의 식이라고 하는 게 그 뭔가 결정적으로 딱 두 개만 나오는 형태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조금 음, 궁금하긴 하네요. 지금 이동주 선생님 풀이가 저도 이해가 됐고 뭔가 끄덕끄덕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는 사실 그 여러 개의 평면이 사실은 구해지는 거고 그 평면 두 개의 그러니까 그 평면 두 개를 연립하면 결국에는 직선이 나오니까 이제 그 평면을 그 양꼬치 그것처럼 해서 그 직선을 양꼬치처럼 해서 뺑뺑뺑 돌아가는 그런 그림을 상상하게 되는데 뭔가 저도 일반형이라고 하는 게 조금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하나 더 추상화해가지고 뭔가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파라메타이즈 된 식을 구할 수 있나? 음, 그게 조금 궁금하네요. 저도 풀면서 그게 제일 찝찝하고 제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 직선을 축으로 두고 평면을 돌린다라는 게 되게 잘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음, 약간 음, 음, 그 t를 제거한다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음, t를 제거한다는 게 그냥 그냥 결과식에 t가 없으면 t를 제거한 건 아닐 거고 이제 t를 제거함으로써 뭔가 다른 형태로 파라메타이즈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아까 그 꽃이 꽂아서 뱅글뱅글뱅글 돌린다라는 그 개념이 그 평면들의 교차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맞죠? 저는 일단 그렇게 상상을 좀 하는 음, 음, 편인데요. 음, 그러니까 음, 그 평면들이 두 개가 교차를 하면 교선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직선 하나가 나온다는 거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그 모습이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면과 평면이 막 이렇게 막 요상하게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음, 그런 것들이 이게 상상이 잘 안 돼가지고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없나 생각을 하다가 저런 방식으로 그냥 떠올렸던 건데 저도 맞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좀 약간 거꾸로 생각해 보면 평면과 평면을 만나게 하면 교선이 생기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상상이 잘 안 돼. 그러면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럼 직선이 하나는 무조건 나올 거니까 직선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평면의 가능성은 어떻게 시각화할까를 저 방식으로 생각했던 거거든요. 음, 그 직선을 포함하는 게 평면이니까 그러면 저 직선을 포함하는 모든 평면을 어떻게 시각화할까 생각했을 때 저런 이제 양꼬치 음, 같이 음, 음, 돌리는 게 결국에 나올 수 있는 평면의 전부가 음, 아닐까 생각을 음, 네, 했던 음, 거였습니다. 네. 근데 아직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거 방식이. 음, 콤마 0 그래서 V2 음, 음, 약간 이건 이제 뇌피셜인데요. 음, 지금 생각났는데 이걸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축을 두고 이 뺑뺑뺑뺑 돌아가는 친구를 구하면 되잖아요. 음, 그 친구가 아닌가? 결국에는 이 LT의 수직이다.
그 법선 벡터가 음. 이런 모양일 텐데, 음, 그런데 이제 그 두 개의 법선 벡터가 또 서로 수직이면 되는 거죠. 왜 법선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러면 어차피 교차되는 거는 확실하게 그냥 사실 수직이 가장 쉽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평면대 중에서. 두 근데 개. 이게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그 만약에 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이제 이런 지금 요렇게 해서 요에 하나 있고 이 직선을 포함하는 네. 그리고 얘랑 또 저거 하는 게 요런 식으로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하나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뱅글뱅글 돈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 뭐지 문제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 해야 되나? 만약에 이 뱅글뱅글 돌면서 두 개의 평면이 교차하는 이 LT 직선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직선을 포함하는 어떤 그 평면들의 교차하는 걸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표현이 조금 위의 문제들이랑 조금 달랐던 게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이라고 했지 직선을 포함하는 이라고 표현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위에 그러니까 문제들에서는 네, 포함이라고 했어가지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저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의 교차를 의미한다는 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는 평면들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음, 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아까 그 아래 B번처럼 아예 그 직선을 포함해버리는 평면일 음.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긴 해요. 포함하는으로요. 뭔가 그 전자로 이해하면 약간 방향이 안 잡히는 것 같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맞아요. 약간 뭔가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의 이렇게 뺑뺑 돌아가는 이걸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부선 벡터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평면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법선 벡터로 하는 이 평면이랑 음 근데 이 평면은 우리가 약간 결정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법선 벡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평면이랑 여기 이제 이 각각을 법선으로 하는 이 뺑뺑뺑뺑 돌아가는 평면들의 교선을 구하면 그게 이 직선일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그 관계식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뇌피셜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비번이랑 이게 뭐가, 그게 비번 문제 푸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저 글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음, 일단 그리고 저 t를 제거한 직선이라는 게 1번이 의문이고,
그 다음에 x, y, z 사이에 두 개의 등식? 그것도 잘 이해 와닿진 않는 거다. 않아서 이제 그 뒤에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의 교차를 의미하는 요것만 그냥 봤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봤을 때. 음, 전, 어, 어, 옛날에 어떤 비슷한 걸 봤던 것 같은데. 그, 잠시만요. T, T. 음, T, X.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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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가? 그, 잠시만 지우겠습니다. 네. 그, 제가 옛날에 봤던, 다른 책에서 봤던 건데, 이게 이 개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면, 1-t가 x고, 음, 2, 4t가 y고, 음, 4t가 z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게 그 직선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은 이 t를 갖고 나타내고 있는데, 그 x, y, z라고 하는 각각의 변수들을, 이거를 t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음, t는 1-x, t는 이게 4t고 2-y니까 t는 4분의 2-y. 그 다음에 4t는 2니까 t는 4분의 1z. 그러면 얘도 t고 얘도 t고 얘도 t잖아요. 음, 그러면 1-x는 y, 2-y는 4분의 1z. 그러면 x, y, z 사이에 두 개의 등식으로 똑같은 애를,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이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의, 이 그 두 평면들의 교차가 이 직선인데, 그 직선에서 t를 그냥 t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 두 개의 등식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걸 어디서 봤던, 음, 그 예전에 적어놨던 노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하시니까 바로 좀 기억이 났거든요. t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걸 결국에 다 같다라고 놓고 식을 전개했었던 거를 저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t가 제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1, 2, 제로가 되는데, 음, 그쵸? 그러면 1에서 x를 빼면 1에서 1 빼니까 제로고, 2에서 y를 빼면 2에서 2를 빼니까 제로고, 그 z의 제로 뭐냐 를 대입하면 또 제로니까 제로는 제로 해서 등립이 다 성립하잖아요. 이 t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그 세 개의 좌표가 이 두 등식의 관계를 만족하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니까 대칭 방정식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요 음, 방정식 자체를. 근데 방금 여기서 설명되어져 있는 요 내용이 설명이 되어져 있네요. 그 매개변수 t를 소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식으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여서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t를 제거한다라는 거는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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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두 개의 등식이 의미하는 거는 뭘까요? 소개 등식. 저는 결국은 이 파라메트릭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제 어떤 직선이잖아요. 네. 직선인데 그 직선이 만약에 뭐, 음, t, t, t의 제곱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떤 뭐 0,0,0부터 시작해서 t가 1이면 1,1,1일 거고 t가 2면 2, 아니죠. 4,4,4 이렇게 쭉쭉쭉쭉 갈 텐데 결국에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아이고, 세 점들이 어떤 관계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은 직선에 대한 표현인데 이 파라메트릭 방정식은 한 점과 그 점, 뭐 0,0,0이라고 치면 그 점과 그 점에서부터의 방향 벡터로 표현을 한 거라면 이 식은 이 x, y, z라고 하는 세 좌표가 가지는 상대적인 어떤 관계로 이 직선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나타내는 대상은 똑같은데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저 T로 정리하는 부분이 조금 저는 처음 봤는데 좀 뭔가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근데 한 음, 가지 조금 궁금한 점은 여기서 이제 어, 직선이 위치한 평면들의 교차, 평면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결국에 저 등식이 아까 어떤 등식을 평면과 연관시켜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냥 완전 음, 이해될 것 같은데 그거가 아직 잘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요. 약간 EXYZ라고 하는 거에서 뭔가 평면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음. 네. 연듯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T, 외계변수 T를 제거해서 하는 거는 진짜 이렇게 T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식을 전개를 하는 것이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거의 동주 맞.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평면과의 네, 관련성이 조금 덜 와닿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맞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이 저희가 T로 다 잡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T로 잡았으면 방금 그려주신 거에서
각 해당되는 점에 대해서 평면은 그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당되는 각 T마다. 그러면은 이 직선이 위치한 점을 갖고 그리고 해당되는 직선의 방향 벡터를 법선 벡터로 갖는 평면들은 무수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저희가 요거를 만족하는 어차피 T는 저거에 다 만족돼 버리니까 음, 어, 음, 음. 근데 이런 평면들이 쭈루룩 간다고 했을 때 결국 교차해버리는 거는 해당되는 직선 벡터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예,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T를 소거했을 때의 이 식은 뭔가 평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직선에 대한 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여기서 조금 뭔가 이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뭔가 평면과 이어질 거는 같은데 그게 아직 잘 저도 모르겠어가지고 맞아요. 네, 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음, 으, 음, 저도, 음, 네, 좀 더 저도 고민을 좀 해보고, 저는 이제 이번 주에 문제를 많이 못 풀어봤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저희 스터디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우리가 같이 문제 풀기 전까지 저도 좀 더 시간을 좀 할애를 해서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자꾸 보다 보니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있잖아요. 뭘 얘기를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네,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저도 좀 질문이 있거나 좀 그런 게 있으면은 혹은 제가 뭔가, 이건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어떤 의견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현재로는 지금 6-A 문제는 여기서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는 게 맞겠죠? 그쵸? 더 하는 것보다는 여기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저희가 그 연습 문제 5번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선생님들께서 괜찮으시다라고 하면 그 연습 문제 6번은 저희가 그 2주 후에 또 연습 문제 풀이하는 그 주차에 그때 시작을 하는 건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예, 왜냐면 우선 제가 제가 문제를 지금 못 푸는 상태다 보니 약간 조금 저도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서로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양해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연습 문제 6은 저도 좀 공부를 하고 2주 후에 저희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 그때 좀 다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약간 조금 일찍 끝나기는 하는데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건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렉처 노트 보는 주차여서 저희가 이제 벌써 4번째 노트를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렉처 노트 4를 같이 이제 각자 공부를 하고 이제 여기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렉처 노트 4를 다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많이 준비를 못 해와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이 의존을 좀 한 상태인지라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주 후에 연습 문제 풀이 주차에는 저 좀 많이 준비를 해와서 이야기를 많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빨리 끝내는 걸로 하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긴 네,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